이 주식 선물의 괴리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 가격이 있고요. 이런 BNK 금융주식 같은 주식 가격이 있고, 주식 선물 가격이 있죠. 근데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 괴리율이 플러스가 붙으면 주식 선물 가격이 더 높은 겁니다. 누군가는 더 높은 가격에 주식 선물을 매수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걸 종가로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종가 맨 마지막에 조금 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좀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고, 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적어요. 좀 하나투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막판에 조금 왜곡된 것 같고, 그래도 1%대 정도 우리 하나투어는 좀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 것 같고, 두산 인프로코어도 계속 차이가 좀 나고 있네요. 그동안 하락했던 많은 종목들, 제가 작전주라고 지목했다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정말 많죠. 뭐, 메디포스트 이거저거 할 거 없이, 한미약품 이거저거 할 것 없이. 근데 대부분 다 좀 고평가되는 종목들은 주식 선물 가격이 낮았다. 그러니까 계리율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떴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되게 상승 신호고, 두산인프로커는 상승 신호 났다가 지금 조금 하락 신호가 뜨긴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된다고 해서 곧장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이,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이 정도로 크진 않았지만, 좀 마이너스가 그래도 한 1%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시즌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던 시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지니까는 하락을 하더군요. 그죠? 하락하다가 또 반등할 때 돼서는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움직이는 애들이 이걸 안다. 근데 그 주포들이 전이 없는데도 조금 하는 경우가 있고, 시즌이 막판에 좀 그러다가, 털렸죠. 상방 가려던 애들이.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요거를 좀 저희가 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건 확인했는데 요거는 약간 막판에 그런 거지 이 정도로 벌어진 게 아니더라. 이건 확인해봐야 장중가에다 확인해봐야 되는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얘네는 진짜 떨어지는 동안은 늘 마이너스였거든요. 얘네를 나중에 확인해봐야 되겠구나. 저 장중에 보세요. 만약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주식 선물 가격이 더 높아지면 얘네는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계속 낮았을 때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오를 수 있죠. 반등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반등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식 선물 가격이 낮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오를 때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 그리고 뭔가 아는 게 있더라 하는 거에서 그걸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으로 나와 있는 하나투어는 근데 지금 전형적인 상승 신호인데요. 이게 꺾으려나? 2.84는 안 되는 것 같고 1점 몇 프로예요. 두산도 1점 몇 프로고 GS건설도 상향 신호는 잘 오르는데 근데 두산은 하락할 때보다는 줄은 거예요. 아직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하락할 때보다는 좀 줄었다. 지금 상승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두산이나. 근데 그래도 나중에 이 괴리율이 너무 커질 경우에는 다시 재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실한데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은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주포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전에 한미약품 고점에서 얼마나 걔네들 해먹었습니까? 그런 애들은 미리 뭔가를 알고 하방치는 애들이 있다. 주선물 놀이를 하는 애들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치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를 뭐 하방을 친다라고 하기에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주포들 노릴 때는 의미가 있지 개인들의 예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해외 선물처럼. 그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랬지만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물론 셀트리온도 떨어지는 동안 좀 낮긴 낮았어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만큼 괴리율이 크게 마이너스로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이거는 상방 투자자든 하방 투자자든 등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쪽 애들이 점점 더 벌어질수록 떨어지는 게 벌어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러면 대한항공이랑 두산중공업이 다시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생각도 들고 여기에 플러스 이 각 종목의 공매도 비중 조절까지 좀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좀 재미있는 작전주 수급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이게 종가 기준인데 한번 계속 장중에도 이건 콘된 거죠. 주성가격이 높은 걸 보고 주성가격이 높을 때 상승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1% 이상이면 좀 많이 차이 나는 건데 마감 때 잠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2018년 연초였던 것 같은데
거의 그 12월 말에서 넘어갈 때 갑자기 막판에 이게 주식선물 가격이 확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10몇 프로가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올리는 걸 아는 애들이 전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아직은 이제 해외 선물처럼 개인들 거래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약간은 그냥 괴리율대로 주식 선물 가격대로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